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또 응원 바라겠고요. 오늘은 축구 결산입니다. 유튜브 새벽에 축구 전문가 안민호 씨 나와 있습니다. 페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댓글에 이제 페노 고정 가자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역시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네. 머리를 양갈래 이렇게 딱 가르마를 싹 타서 오셨어요. 추워 보이나요? 추운 거랑 상관없이 오늘 가르마 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가르마. 네. 네네네. 한 잘라봤습니다. 점점 방송하셔서 그런가 네. 손이 말해서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데 점점 인물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옷을 환하게 오셔서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죠. 기분 탓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3, 네. 4위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해요. 이게 3, 4위전 시작할 때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경기가 아닐까. 이제 너무 좀 필요 없는 매치가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사실 경기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사실은 그 경기 한 번 나가는 거에 엄청난 이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 4위전이라고 해도 선수들이 엄청나게 간절하게 뛰면서 격렬한 경기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 뭐 선수가 중간에 부상을 당한 선수도 있었는데 그 선수가 91년생이라서 아마 전성기 때 맞이하는 마지막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분명히 팀이 이기고 있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가니까 울면서 나가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역시 월드컵은 선수들에게 정말 꿈의 무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4위전일지라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친 네.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사실 그랬던 이유가 감독도 사실 3, 4위전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죄를 그쵸. 뿌리는 듯한 발언을 또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3, 4위전이 사실은 동기부여도 좀 없고 좀 그런 무대로 좀 비춰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막 경기 끝나고 나서 모로코 선수들이 이제 패배를 했으니까 이제 심판의 판정이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심판에게 이제 항의도 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이제 3위를 했으니까 메달을 이제 받았는데 메달 걸고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러 관중석에 가서 막 네. 웃고 어.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참 월드컵이다 이런 생각이 축제다. 들었습니다. 축제. 네. 혹시 죄송한데 제가 의자를 좀 내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조금 네.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요? 네, 페노님이 살짝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모로코 감독은 최하 경기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 이제는 저희가 3, 4위전은 그렇게 잘 끝냈고 결승전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5시간 30분 정도 후면은 이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시작을 하는데 네. 관전 포인트 뽑아주시죠. 네. 일단 뭐 이 경기는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대표되는 선수가 있잖아요. 메시와 음바페. 음바페. 요 두 선수의 아무래도 그 싸움 그리고 누가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또 경기 포인트고 그리고 사실은 뭐 신구의 세대 교체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제 의미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인터넷상에 네. 이제 메시와 이제 음바페가 가장 그 기록 같은 걸 막 쫙 정리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메시는 역시 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궁금한데 네. 페도님이 보시기에 음바페가 메시를 좀 뛰어넘을 기량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아직 더 보여줘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메시는 사실은 그 나이 때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을 다 이제 부수고 맞아요. 이제 압도적인 이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바페는 조금 더 이제 보여줘야 되는 선수죠. 아직 나이도 워낙에 어리고 근데 어린 나이에 이번에 우승을 하면 월드컵을 벌써 2번 우승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따라갈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근데 사실은 메시가 워낙에 대단한 선수라서 그게 참 이제 뛰어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음바페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인 그쵸, 그런 거죠. 그쵸. 네.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자, 관전 포인트가 이제 음바페랑 메시를 많이 꼽고 있는데 혹시 페노님이 보는 다른 관전 포인트가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전력을 보면요. 프랑스가 사실은 좀 많이 앞서 있긴 해요. 이제 아르헨티나보다 프랑스가 원래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다. 네. 라면 프랑스에는 음바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음바페 말고도 뭐 많다? 그리즈만, 뭐 지루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프랑스의 핵심이 음바페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리즈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사실상 영향력은 더 큰 선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음바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력상은 강해 보인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에서 네. 장단점, 프랑스와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장단점을 또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어디부터 짚어보실래요? 프랑스부터 갈까요? 네, 뭐 아르헨티나부터? 프랑스부터. 프랑스부터. 네.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음바페의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전술이 있고 초호화 스쿼드. 그러니까 네. 뭐 음바페도 있다. 그쵸. 요거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단점은 근데 스쿼드에 비해 실리적 경기 운영, 아쉬운 측면 수비. 네. 단점 저거 뭐예요? 스쿼드에 비해 실리적 경기 운영? 그러니까 이제 네. 프랑스는 정말 화려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팀은 정말 잔인하게도 그 호화로운 스쿼드를 가지고 수비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네. 공격수를 몇 명 투입을 안 시켜요. 한 4명 정도를 투입시키는데 공격수가 몇 명 없어도 우리는 어차피 90분당 한 골 정도는 만든다. 어차피. 대신에 우리는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시켜서 골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골을 넣으니까 어차피 한 골이 상수니까 실점 안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되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얄밉거든요. 이 화려한 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역습을 하는데 역습을 안 당하려고 수비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인데 이게 역으로 보면 공격 숫자가 적다는 게 한 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좀 답답한 경기 운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적인 측면도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지고 그리고 정신력, 집중력이 되게 이제 뛰어난 팀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메시 형을 우승시키자. 이걸로 지금 똘똘 뭉친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적으로 아마 나올 텐데 오늘 프랑스가 이 수비적인 아르헨티나의 이 단단함을 깨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쉬운 측면 수비. 네. 측면 수비가 또 아쉽다고 또 그쵸. 하신 거잖아요. 네. 요건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측면에 월드컵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똑같은 포메이션이 뜁니다. 리카 에르난데스랑 테오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리카와 테오가 있는데 리카는 수비적인 선수고 네. 테오는 공격적인 선수예요. 네. 근데 리카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월드컵에 빠지다 보니까 공격적인 선수가 이제 측면에 배치가 됐죠. 근데 이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 너무나 강한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약간 실수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쿤데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프랑스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인데 측면에 배치시켰어요. 수비적으로 하려고. 근데 아무래도 측면 수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측면에서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프랑스가 정말 화려한 스쿼드지만 아르헨티나가 파고들 만한 부분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듣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네. 뭐 이미도 전략은 다 이미 그쵸. 짜놨긴 하겠지만 그럼요. 그걸 좀 공격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 한번 짚어볼게요. 네. 메시의 창의성 극대화 전술, 메시를 위한 팀인 것 같죠? 맞습니다. 매우 좋은 알바레스의 컨디션, 아까 네. 언급하셨던. 하지만 단점은 메시를 위한 전술이다 보니 그쵸. 메시가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음. 지금 뭐 허벅지 약간 부상이었나요? 약간 좀 그렇죠. 햄스트링 쪽에 약간 맞아요.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뭐 그게 그 큰 부상은 아니고요. 이거 훈련에 빠졌다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훈련은 보통 잘 안 하거든요. 회복 훈련을 해서 그게 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사실은 장단점을 보면 네. 이 아르헨티나가 메시 한 명, 요 한 명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엄청나게 창의적인 선수가 많았어요. 메시 옆에 뭐 누구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옆에 이름값이 좀 낮아도 열심히 뛰는 선수만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동력이 좀 떨어지고 수비 가담을 조금 부족하게 하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뛰어주면서 이 메시의 부족한 체력이나 수비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단점이 돼서 네. 메시가 약간 컨디션이 부족하면 이 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건 또 엄청 단점이죠. 흔들리게 되는. 그렇죠. 어, 그래서 메시에게 너무 의존한다. 어, 이게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의 약간의 단점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제공권 문제 있는 수비진. 네. 요건 뭐예요?
이 아르헨티나가 특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8강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를 상대했는데 네덜란드를 상대할 때 네덜란드는 키가 커요. 커요. 예. 되게 커요.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분명히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겠구나. 이 팀이 쉽게 이번엔 4강전 가겠구나 했는데 네덜란드가 갑자기 전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앞쪽에 2m가 되는 선수들을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너네 작으니까 우리는 그냥 키 큰 선수한테 피지컬로 보내줄게. 맞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이 아르헨티나의 이 수비수 중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175거든요, 키가. 근데 네덜란드가 투입했던 베오르스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197이었습니다. 20cm가 더 차이가 나죠? 그럼 거의 뭐 한 그쵸. 머리 하나가 한 15에서 20cm 그쵸. 정도 되거든요. 이거 네. 머리 2개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뭐 이 선수가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네. 그냥 위로 던져주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공중전에서 그냥 그쵸. 바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단 몇 분 만에 아르헨티나가 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두 골을 먹히고 무승부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연장전으로 가서 어떻게든 뭐 승부차기 가서 아르헨티나가 이기긴 했지만 그 딱 경기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저 이 키, 제공권, 피지컬이 약한 팀이구나.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프랑스 피지컬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키가 좀 커요? 다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앞쪽에 있는 지루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루. 이 지루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세리에 무대, 유럽 무대 가장 이제 빅리그에 가서 지금까지 상대했던 공격수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선수 누구냐? 지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직접 언급한. 그렇죠. 이 선수는 이제 제공권에 있어서는 네. 월드 클래스거든요.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래서 그때도 김민재랑 지루가 만났을 때 지루가 안 밀리는 거예요. 김민재 네. 선수가 아무리 밀어도. 오. 그래서 나중에는 김민재 선수가 이게 이 싸움을 조금 포기하고 지루가 떨어뜨려 줄 때 막 달려가서 스피드로 이제 이겼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루의 제공권을 아르헨티나가 막아낼 수 있을까? 제가 사실 네. 김민재 선수가 몸싸움하는 영상을 제가 좀 봤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하죠. 그냥 툭 치니까 다 떨어져 그쵸. 나가는데 그 선수가 언급한 그쵸. 지루 선수는 도대체 얼마나 이 선수예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봤을 이제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막 크게 어. 비교할 상대가 없으니까 네네 그럴까요? 그렇죠. 이 선수가 되게 크고 이제 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프랑스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로 등극을 했어요. 이 선수가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컨디션도 좋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어. 음바페 쪽이 아니라 지루 지루가. 쪽에서 뭔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음바페도 있는 팀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팀인 거죠. 굉장히 또 네. 미남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미남으로 유명합니다. 아. 역시 하늘 나라보시네요. 역시 보는 눈이 아무래도 이번 네. 월드컵 때문에 훈훈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네. 근데 네. 저는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너무 멋있고 축구 아, 선수들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또 댓글 보면 또 막 강정 아나운서 막 그렇게 외모를 하냐 이런 아니 얘기 근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인기 많죠. 이제 네. 외모로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오. 너무 또 잘생기고 피지컬도 좋고 해서 오. 인기도 일단 실제로 많은 선수고. 사실 저렇게 순간 포착으로 찍었을 때 저렇게 멋있는 선수 별로 없거든요. 아, 그럼요. 이 보세요 지금 뭐 불고 있는데. 저 분명 저렇게 하면 못생긴 장면인데 따라해 잘생겼잖아요. 주시죠. 한번 우리 뉴설의 조규성, 우리 저렇게 팬호님. 네. 이렇게 아니 카메라 돌아왔을 때 해야죠. 이렇게 네. 그거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최대한 그래도 네. 체면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지키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댓글 좀 보면서 네. 어떤 반응들이 올라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제 프랑스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다들 이제 음바페와 메시의 대결 너무 기대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네. 어떤 분이 네. 저분 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어. 자기 PR. 자, 1분. 네. 1번 카메라 보시고. 저는 새벽의 축구 전문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페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패노님을 모르죠? 저거 세 번이나 모셨는데. 근데 혹시 작아서. 네. 작다니. 채널이 네. 아닙니다. 크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채널도 다 무시하시죠? 그런 그런 발언 아니죠? 그건 아니죠. 조심해야 네. 돼요. 조심해야 돼요. 꽤 커졌다. 꽤 커졌다. 요즘 네. 주가가 오르고 있는 패노님과 함께하고 있다. 혹시 이제 세 번이나 나왔으니까 네. 주위에 반응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네. 그
평소 목소리랑 다르다. 뭐 좀 이제 얼어 있는 것 같다. 얼어 계신 건가요? 저희는 저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 생각했는데. 이거 그쵸. 이제 인터넷 인방으로 하면은 네.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본인은 이렇게, 홈그라운드이시니까. 그쵸, 뭐 물도 먹고 이렇게 이렇게 좀 삐딱하게 앉아 있고 한데 조금 얼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런 반응도 네. 있고. 어쨌든 저희 뭐 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좀 많았기 아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저희가 월드컵 관련 얘기로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따라하신 거 있잖아요. 지루 선수를 따라했던 게 네. 어떤 분 0.23초 똑같았다라고. 감사합니다. 칭찬인가요? 난 몰라요. 난 칭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반응이 있었네요. 지난주에 네네네. 그 조규성 선수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그 이제 개인 문자로 네.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문자? 주변 네. 이제 친구들이 음. 좀 비속어와 함께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충고를 이제 해주시면서 그래서 알겠다. 잘 네. 본업에 집중하겠다. 잘 알겠다. 본업에 집중하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페노님이 충분히 아는 상식 지식 안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또 워낙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추가할못도 자신 있게 질문하세요. 저도 네. 추가할못이기 때문에 그걸 대표해서 저희가 앉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좀 보세요, 막 네, 적으면서 되게 듣고 많이 있어요. 적으시네요. 적으면서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인이어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네. 있어요. 4강전부터 공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왜 4강전부터 공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제 공은 네. 이제 스페셜한 공이잖아요. 4강전부터 이제 스페셜하니까 이제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나 이렇게 큰 대회에서는 결승전 공인구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서 뭐가 달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비슷한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비슷한데 여기에 조금 다르다. 조금 달라서 특별하다. 특별한 공. 요 공은 4강부터 찰 수 있다. 그렇죠. 그 특별함이죠. 네.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요 공이 새로 바뀐 공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기존 공, 네. 4강 그 밑에 있는 공도 같이 좀 비교해 주실 수 있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게 좀 황금색으로 좀 빛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기 보면은 약간 이제 황금빛을 좀 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게 공 디자인만 약간 바뀌었을 뿐 동일한 공이다. 어쨌든 좀 기분과 보시기에도 좀 다른 걸 좀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네. 공이 딱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딱 시작하는 순간 이거 특별하다. 90분간 좀 뭔가 특별하다. 축구인들에게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또 있는 그쵸? 거군요. 뭔가 내가 생방으로 이제 특별한 경기를 본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선수들도 사실 뭐 이제 좀 그쵸? 달라졌네 느끼실 거기도 이 하고. 공을 찰 수 있는 사람은 4강부터니까. 그렇죠. 22명의 선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쵸? 원래 원래 요 이게 공이었죠? 맞아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선수들 오셨을 때 하나씩 쥐어드렸던 네. 공이었는데 네. 색깔이 이제 흰색과 황금색. 그렇죠. 약간 다릅니다. 약간. 큰 차이는 없고. 결승전도 어쨌든 그 황금색 공 맞습니다. 차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게 이제 사실은 되게 최첨단 공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온갖 기술이 집약된 그쵸. 이게 공일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칩이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오프사이드 하면 이제 그래픽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저 공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수들 막 그때 황희찬 선수도 벗었을 때 남아있던 것도 그쵸. 뭔가 추적하기 위해서 입었던 거고. 맞아요. 좀 과학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데이터가 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스포츠 데이터가 많이 적용이 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축구 얘기 좀 해보자면 프랑스가 우승하면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깨지게 되는데 궁금한 게 그동안 이제 2회 연속 우승한 나라가 있습니까? 두 나라 있습니다. 34년에 이탈리아, 34년, 38년. 네. 그리고 58년과 62년일 거예요. 58년과 62년 때 브라질. 브라질 역시. 이제 브라질이 펠레가 있을 때,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두 팀, 이탈리아와 브라질, 그 두 팀만 2회 연속 우승을 해봤고, 이제 월드컵 징크스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전 대회 우승팀이 그 다음 대회에서 부진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대회 때 독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독일이 지난 대회에서 우리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그 전 대회에서 우승팀이 독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전 대회 우승팀은 그 다음 대회에서 잘 못한다. 이게 징크스였는데 프랑스가 너무나 우습게 그 징크스를
지금 깨버리고 있죠. 네. 21세기에 들어서는 어쨌든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연도 없었고.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번에 우승하면 네. 아주 역사적인 또 한 획을 긋는 거죠. 네. 사실 프랑스가 이겨도 역사적인 한 획이고 네. 아르헨티나가 이겨도 이제 메시 팬들 막 맞아요, 축구의 신이 맞아요. 드디어 끝까지 해내는구나 이런 것도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네. 다 좋은데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야,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제 보통 축구 팬들이 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프랑스, 가슴은 아르헨티나.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무슨 뜻인지 알 것 저도 좀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 머리는 이제 프랑스가 우승할 할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뭔가 이 아르헨티나가 이 메시라는 코 이제 상징적인 선수가 우승하는 그런 걸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다 그렇거든요. 메시 우승시켜주자. 인터뷰할 때도 우리 메시 우승시키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 팀이 이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네. 아까 뭐 잠깐 댓글 보니까 네. 너무 잘 터진다라고 하던데 공이 잘 터졌나요? 공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네. 이번 월드컵 때 좀 이제 안 좋았던 점이 저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저 공이 뭔가 이제 첫 번째 좀 뭔가 시도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자주 터집니다. 경기를 하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 바꿔달라. 그래서 계속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대회 좀 많이 나왔죠. 네, GN14님, 이분이 이제 최첨단인데 너무 잘 터진다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이분께 우선 티켓 드리겠다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랑스가 이길 거다, 프랑스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르헨티나를 전 좀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가 정말 응원하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메시가 우승하는 네, 모습. 네, 네. 저는 사실은 둘 다 사실은 뭐 좋아하거든요. 저도 프랑스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그렇게 그게 선고하시면 아니라- 저 이상한 사람 돼요. 그게 네, 아니라 네.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축구가 제가 되게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축구 사랑해요. 근데 잘 이제 모르지만. 네.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정말 이 축구라는 분야를 너무 사랑하는데 여기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수가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는 순간. 그거 딱 순간을 바라보는 게 되게 좀 사랑스러운 순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바페라는 신성이 이 메시라는 이 최고의 선수의 왕관을 빼앗아 오는 거. 이것도 되게 축구 팬으로서는 참 재밌고 좀 사랑스러운 순간일 것 같다. 누가 이기든 상대 메시든 음바페든 지는 선수 쪽이 네. 왠지 펑펑 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음바페는 그래도 네. 아직 창창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시는 이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뭔가 후련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우승을 하든 못하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카타르 월드컵 이제 한 6시간, 5시간 뒤면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패너님과 함께 월드컵 관련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머리는 프랑스, 마음은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패너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